책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재작년, 작년에 해서 올해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올해 선정이 안 되면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문득 불안감이 드네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이제 교정을 받으시려고 치과를 검색하시다 보면은 뭐 우수증례 스상, 홍보 문구, 경력 이런 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막연히 그러면은 뭐 발치료를 해서 이제 상을 받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우수증례가 도대체 뭐인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정 전문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치과 교정학회라는 학회가 있죠. 사실 전문의 시험을 본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평가를 하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도 없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우수증례 심사를 통해서 상을 수여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정교합의 증례를 대한치과 교정학회에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잘 치료가 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럼 도대체 잘 치료가 됐다는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대충 이런 걸 평가를 하는구나, 전문의들이 잘 치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교정치료를 마무리할 때나 그럴 때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대략적인 평가 항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학회에서 책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재작년, 작년에 해서 올해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올해 선정이 안 되면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문득 불안감이 드네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바로 최종적인 교정 마무리 상태에서의 교합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올해 이제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모델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됐는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가지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게 첫 번째예요. 치아 사이마다 0.5mm 이상은 벗어나면 안 되니까 육안을 봤을 때는 완전히 곡선으로 다 연결이 된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턱이 지지 않았는가. 치아 사이에 턱이 진 게 0.5mm를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감점이 돼요. 이렇게 쭉 치아들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높고 낮은 게 없이 균일한 높이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너무 바깥쪽으로 뻗어진다거나 너무 안쪽으로 뻗어지면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자를 올려놓고서 높은 쪽이랑 낮은 쪽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아가 딱 같은 높이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치아가 잘 물리는가. 치아를 물려놓고 봤을 때 그냥 얼핏 보면은 치아들이 다 이제 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0.5mm라도 약간이라도 안 닿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모두 다 위에 치아랑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군데라도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감점이 되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위에 있는 송곳니가 아래에 있는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치아들이 물려야 정상적인 교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이라도 앞으로 아니면 뒤로 가 있게 된다면은 또 이제 감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렀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이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랑 잘 닿아야 돼요. 앞니는 잘 닿아야 되고 아래 이는 이 치아의 중심에 딱 와서 자연스럽게 위에 니가 아래 니를 감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치아 사이가 다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봤을 때 뿌리가 다 가지런하게 평행하게 배열이 돼야 이상적인 교정 치료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평가 항목들을 치아마다 다 측정을 해서 점수를 매긴 후에 이게 일정 점수 이하로 감점이 되었을 때에만 이제 우수증례 심사를 통과를 할 수가 있고, 제출한 3개의 케이스 모두 그렇게 통과를 해야 학회에서 상을 수여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러면은 옆에 치아랑 이거랑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약간 차이가 있네? 이거 치료가 잘못된 거네? 선생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교정 치료일 때의 이제 이야기이고, 사실은 치아의 형태나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은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100% 부합을 해야만 통과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물론 이 수준이 좀 높기는 해요. 감점이 되는 항목들이 몇 개 정도는 있어도 아주 잘 치료가 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저도 사실은 배우게 돼요. 단순히 남한테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가 매년 이제 치료한 케이스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스스로 발전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